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채은규TV. 오늘은 ESG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기법 비슷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ESG가 일종의 미러링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급속하게 반영되면서 이 시민생활의 사회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 투자부터 경제 산업계의 ESG 경영, 또 시장, 공공, 이러한 시민사회의 어떤 ESG 사회로 흐름이 시작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럼 ESG란 용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이 사회책임 투자에서 투자 대상을 고를 때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흔히 투트랙 어프로치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투트랙 어프로치는 크게 재무성과로 1차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고 비재무적인 성과로 2차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는 방식과, 역으로 비재무적인 성과를 잣대로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른 다음에 이후 재무성과를 추가로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결국은 사회 책임 투자에서 비재무성과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도입된 것이 ESG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 책임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는 선별 과정,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ESG를 따지는 거죠. 사회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기준인 ESG가 이제는 이 사회 책임과 사실상 동의어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는 ESG 투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가 기왕이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게 사회 책임 소비라고 하는데, 좀 더 비싸더라도 아니면 같은 값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 또는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잠시 CSR과 ESG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ESG와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로 다른 말인가? 라는 질문이죠. ESG를 처음 접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다루는 어떤 ESG의 개념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CSR과 비슷해 보여서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ESG의 개념을 실제보다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데, CSR은 시장 실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기업은 CSR을 실천하면 좋은 평판을 쌓고 또 이러한 평판을 활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죠. 반면에 ESG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이나 어떤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비재무적인 성과까지 기업 경영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ESG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기업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조직 구조를 바꾸고, 기존의 CSR의 기업 경영의 한 요소였다면 ESG는 기업 경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겠죠. 알맹이만 같은데 포장만 다른 것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은 분명히 다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불리던 개념은 ESG로 통칭되면서 경영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ESG의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ESG를 추진하는데 방해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쳐보죠. 분명 그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반대 입장에서 국내 자본이 이른바 술이나 어떤 담배, 도박, 제약의 주식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바람에 그것이 외국의 한머니만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외국에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술, 담배, 이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물고 투자 수익은 투자 수익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예외에 속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 ESG 투자를 확대해서 ESG 경영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ESG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분명히 장애 요소이긴 할 것입니다. 자, 핫머니 그리고 쿨머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머니란 것은 금융시장이 어떤 분기와 같은 기업이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를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쿨머니는 ESG의 어떤 자본주의와도 호응을 하게 되는데 단기 실적을 무시하지 않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을 고려하면서 실적을 보는 겁니다. 쿨머니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미래지향적인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핫머니에 비해서 장기적 관점의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에 어떤 사회 책임 경영이나 지속 가능 사회를 전제하는 ESG 자본주의와 어떤 호응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더는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고 투자자는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를 고려해야겠죠. ESG가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와 기업의 존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스스로도 ESG 평가를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게 되고 ESG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 이 기업의 ESG 활동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나 투자은행, 이렇게 신용평가 회사 등에서 투자 의사결정과 금융상품 개발의 ESG를 적극 반영하고 있고, 또 기업 경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 투명한 지배구조 등 새로운 비재무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는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ESG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서 국가 간의 환경 규제가 강화지고 또 정부에서는 ESG 법령을 제정하고 촉진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 관련 상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그리고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빠르게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공시 의무, 이 ESG 규율 강화, 또 기업 평가와 투자 기준, 공급망 실사, 뭐 이런 것 등에 있어서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또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채용규 TV,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